엄마, 나는 할머니, 손주 맞아? 8살 아이가 밤에 눈물을 닦으며 던진 이 질문 하나가 한 가족의 모든 관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손주들, 같은 집안의 아이들. 하지만 받는 사랑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한 아이에게는 따뜻한 햇살이, 다른 아이에게는 차가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 차이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어른이 아닌 바로 아이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며느리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시댁에서 벌어진 미묘한 차별, 그리고 그 차별이 한 아이의 마음에 남긴 4개의 상처, 그리고 결국 엄마가 내린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아이가 받은 매번의 상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 차 서진아 씨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손주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김명숙 씨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손주가 최고야. 손주만 보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하지만 그 말 속에 손주는 모든 손주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딸이 낳은 손주와 며느리가 낳은 손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죠. 서진아 씨가 이 사실을 처음 느낀 건 첫 아이를 낳고 100일 잔치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시댁에서 100일 잔치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집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요즘은 다들 호텔에서 하나? 그 말투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딸의 아이 100일 잔치 때는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호텔을 예약하고 화환까지 주문했었죠. 서진아 씨는 그때 다르구나라고 느꼈지만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첫 외손주니까 그럴 수 있지.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는 서진아 씨의 아이와 동갑인 아들이 하나 있었죠. 두 아이는 같은 해에 태어났고 생일도 불과 2달 차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모이고 가끔 생일 파티도 함께 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서진아 씨는 처음엔 차이를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며느리라서 괜히 그렇게 느끼는 건가? 하지만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 스스로가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시댁에서 돌아온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준우는 할머니한테 선물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안 받아? 준우는 고모의 아들, 그러니까 외손주였습니다. 서진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너도 좋아하셔. 준우가 먼저 태어나서 그런가 봐. 그렇게 둘러댔지만 아이의 눈빛은 납득하지 못한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씨 본인도 자신의 변명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아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아이랑 조카를 좀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보지 못하는 것, 며느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 그 차이가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아 씨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차별이 있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만든 건 4번의 명확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준우를 대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그 미묘한 온도 차이를.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그렇지 않다는 느낌도. 그리고 서진아 씨의 아이에게 그렇지 않다는 느낌은 매번의 선명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서진아 씨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도 주문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일 며칠 전에 전화로 물었습니다. 생일 파티한다며? 뭐 필요한 거 있어? 서진아 씨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 준비했어요. 그냥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그럼 용돈이나 줘야지. 생일 당일 시댁 식구들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생일 축하한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서진아 씨는 그 순간 3개월 전 준우의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준우의 생일은 호텔 뷔페에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하고 비용도 냈죠. 당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외손주 생일인데 제대로 해야지. 호텔 입구에는 풍선 아치가 있었고 포토존에는 준우 이름이 큼지막하게 써진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문 사진 작가까지 불러서 준우의 생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봐, 웃어봐.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준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음식을 먹이고 선물을 풀어주고 끊임없이 칭찬을 쏟아냈죠. 우리 준우 정말 잘생겼다. 준우야, 소원 빌어봐. 케이크 커팅을 할 때는 시어머니가 직접 준우 옆에 서서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사진과 영상으로 남았죠. 하지만 지금 자기 아이의 생일은 어떤가요? 흰 봉투 하나, 생일 축하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서진아 씨는 호텔 파티를 기대한 것도 사진 작가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명한 차이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손주인데, 같은 6살 생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파티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아 씨가 눈을 살짝 열어보니 아이는 할머니가 준 봉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놀란 아이가 황급히 봉투를 숨겼습니다. 왜 그래? 할머니가 얼마 주셨어? 3만 원. 서진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우 생일 때 시어머니가 준 용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봉투에 담긴 돈 외에 별도로 장난감을 사주고 옷도 사줬죠. 엄마, 나 배고파. 케이크 먹어도 돼?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주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아 씨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이미 뭔가를 느꼈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생일이랑 준우 생일이 너무 다르지 않았어? 뭐가? 준우 때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했잖아. 우리 아이는
집에서 하는 것도 어머니가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누나가 호텔 파티를 원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럼 어머니는 왜 우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으셨어? 우리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았으니까요. 두 번째 상처는 그의 추석에 생겼습니다. 명절은 늘 복잡한 시간입니다. 특히 며느리에게는 더욱 그렇죠. 서진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된 일보다 더 힘든 건 아이가 받는 대우를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추석 아침 시댁에 도착하자 고모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준우를 반겼습니다. 어머, 우리 준우 왔네. 할머니 보고 싶었지. 준우는 시어머니 품에 안겼고 시어머니는 준우를 안은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준우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송편 만들었어. 먹을래? 그 옆에서 서진아 씨의 아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왔어요. 그래, 왔구나. 인사 드려. 시어머니의 반응은 그저 그랬습니다. 안아주지도 보고 싶었다고 말하지도 않았죠. 설 준비가 끝나고 차례를 지낸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선물 봉투를 나눠줄 시간이었죠. 자, 우리 준우, 여기. 시어머니는 준우에게 두툼한 봉투와 함께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한복이야. 내가 입을 한복. 할머니가 직접 골랐어. 예쁘지? 준우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아동 한복이었습니다. 색도 고왔고 재질도 좋아 보였습니다. 와, 예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준우. 지금 입어봐. 할머니가 사진 찍어줄게. 준우는 바로 한복으로 갈아입었고 시어머니는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우야, 이쪽 봐. 웃어. 그 옆에서 서진아 씨의 아이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요? 응, 너. 여기.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준우에게 준 것보다 눈에 띄게 얇은 봉투였죠. 한복은 없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작년 한복 있잖아. 그거 입으면 되지. 아직 입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작아졌어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말해서 새로 사. 할머니가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라는 말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서진아 씨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사실 서진아 씨는 아이에게 새 한복을 입힐 생각으로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의 태도였습니다. 한 손주에게는 직접 골라주고 입혀주면서 다른 손주에게는 작년 거 입어 다음에 사줄게 라고 말하는 그 차이.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자, 다들 모여봐. 사진 찍자. 시아버지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소파 앞에 모였죠. 준우는 할머니 옆에 서 시어머니가 준우를 자기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서진아 씨의 아이는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이는 늘 구석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심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사진 촬영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준우에게만 물었습니다. 준우야, 떡 더 먹을래? 서진아 씨의 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명절 내내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준우는 항상 중심이었고 서진아 씨의 아이는 항상 주변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명절엔 안 가면 안 돼? 서진아 씨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 할머니 댁 싫어? 아니, 그냥.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걸 엄마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서진아 씨는 미리 케이크를 주문하고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커서 할머니 생일을 축하해 주니 정말 좋구나. 그리고 지갑을 꺼내더니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준우, 민준아, 이리 와봐. 두 아이가 할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각자에게 봉투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할머니 생신인데 오히려 너희가 받네. 맛있는 거 사 먹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두 아이는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대접받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민준이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엄마, 10,000원이야. 그래? 할머니가 용돈 주셨구나. 서진아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나한테 들었는데 준우는 어머니가 50,000원 주셨대. 뭐? 응, 준우가 자랑했다나 봐. 서진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할머니가 준 용돈. 하지만 금액은 5배 차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글쎄, 나도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남편도 난처해했습니다. 서진아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 준우가 50,000원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하지만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준우네 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준우 방에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집 갈래.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가고 싶어. 서진아 씨는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준우랑 싸웠어? 아니,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생신 때 준우는 용돈 얼마 받았어? 서진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는 왜? 준우가 50,000원 받았대. 그래서 레고 샀대. 나는 10,000원밖에 못 받았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왜 나만 적게 받았어? 나도 할머니 생신 축하했는데. 서진아 씨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실수하신 것 같아. 실수? 응, 할머니가 깜빡하신 거야. 나중에 더 주실 거야. 하지만 그런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변했습니다. 시댁에 가자고 하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배 아파. 엄마, 숙제 있어. 엄마, 친구랑 놀기로 했어. 처음엔 서진아 씨도 아이의 핑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준우만 더 좋아해? 서진아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가 너도 좋아하셔. 아니야, 나도 알아. 할머니는 준우가
더 좋은 거 맞아.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준우는 할머니가 맨날 안아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사진도 많이 찍잖아. 나는 할머니가 별로 안 안아줘. 아이는 숫자를 세듯이 차이를 나열했습니다. 1번, 2번, 3번. 아이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할머니한테 잘못해서 그래? 서진아 씨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넌 정말 좋은 아이야. 그럼 왜 할머니는 나한테만 그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며느리의 아들이라서, 준우는 딸의 아들이라서 그런 말을 7살 아이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민준이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대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시댁에 가도 할머니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면 가고 부르지 않으면 조용히 옆방에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아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준우가 받은 것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진을 찍을 때도 웃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할머니 옆에 설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진아 씨는 아이의 이런 변화가 가슴 아팠습니다. 고작 7살인 아이가 이미 세상의 불공평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이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더 착하면 할머니가 나도 좋아해 줄까? 엄마, 내가 공부 잘하면 할머니가 선물 줄까? 엄마, 내가 준우보다 키가 작아서 그래? 아이는 온갖 이유를 찾으며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차별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서진아 씨는 그때마다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정말 멋진 아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말만으로는 아이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좀 소극적이에요. 전에는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렸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군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가 자존감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서진아 씨는 선생님에게 자세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왜 아이가 변했는지. 할머니의 차별은 단순히 용돈이나 선물의 차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자존감, 아이의 세계관,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더 이상 아이를 이런 환경에 노출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네 번째이자 결정적인 상처가 아이에게 남겨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민준이가 8살이 되던 해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였습니다. 온 친척이 모이는 큰 행사였죠. 서진아 씨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도왔습니다. 잔치 당일 많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죠. 여기가 우리 손주들이야. 준우랑 민준이 두 아이가 나란히 섰습니다. 친척들이 아이들을 보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몇 살이야? 학교는 어디 다녀? 공부는 잘해? 두 아이 모두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준우는 정말 활발하고 똑똑해요. 학교에서도 반장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시어머니는 준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준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이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 말투에는 준우의 비애라는 비교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친척이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무엇을 좋아해? 민준이가 대답하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얘는 좀 소심해요. 엄마 닮았나 봐.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아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두 사람에게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소심하다는 말은 민준이의 성격에 대한 것이었지만 엄마 닮았다는 말은 며느리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킨 건 명백한 비난이었죠. 민준이는 그날 잔치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잘 준비를 하는데 민준이가 서진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엄마, 소심한 거 나쁜 거야? 서진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왜? 할머니가 나보고 소심하대. 엄마, 닮아서. 엄마도 소심해? 서진아 씨는 아이를 안치고 눈을 맞췄습니다. 민준아, 조용한 건 나쁜 게 아니야. 그건 내 성격이야. 조용한 사람도 있고 활발한 사람도 있는 거야. 둘 다 좋은 거야. 그럼 왜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어? 할머니가 잘못 말씀하신 거야. 하지만 아이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가 무서워. 무서워? 왜? 할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뭘 해도 준우만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는 할머니 손주 맞아? 그 질문에 서진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넌 할머니의 소중한 손주야. 그럼 왜 할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해? 민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8살 아이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할머니한테 잘하고 싶어. 나도 할머니가 좋아. 근데 할머니는 나를 안 좋아해. 나는 왜 준우가 아니야? 서진아 씨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서진아 씨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시댁에 가지 말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도 봤잖아. 오늘 어머니가 민준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차별하는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이제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해. 나는 엄마야. 내 아이를 지켜야 해. 남편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뭐라고? 민준이가 힘들어한다고. 당분간은 방문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그 후 서진아 씨는 시댁 방문을 최소화했습니다. 명절에는 갔지만 당일치기로만 다녀왔습니다. 가족 모임도 핑계를 대고 불참했습니다. 민준이를 데려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니? 민준이도 안 보이고. 민준이가 학원도 다니고 바빠서요. 학원? 무슨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녀? 영어, 수학, 태권도. 요즘 아이들이 다 바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아 씨는 실제로 민준이를 여러 학원에 등록시켰습니다.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하는 걸 찾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에 가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번 더 전화를 했지만 서진아 씨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민준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남편도 서진아 씨를 지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처했지만 점차 아내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시댁에 가지 않게 되면서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다시 활발해졌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서진아 씨는 민준이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소중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아이야. 그리고 민준이는 조금씩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과의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좀 보자. 너무 오래 못 봤네.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는 민준이를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에게 매달렸을 손주가 이제는 냉담하게 대했으니까요.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시어머니가 서진아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민준이가 저렇게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서진아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했어요. 뭐가? 어머니가 민준이와 준우를 다르게 대하셔서요. 시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머니, 아이들은 다 알아요. 누가 더 사랑받는지, 누가 더 중요한지 민준이도 다 느꼈어요.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의도하지 않으셨어도 결과는 같아요. 민준이는 상처받았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로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아이가 차별받는 걸 지켜볼 수 없었어요. 미안해. 시어머니의 작은 사과였지만 서진아 씨는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날 시어머니는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몇 년 후,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라고 성격도 밝아졌습니다. 시댁과의 거리두기는 계속되었지만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댁과는 명절에만 짧게 만났습니다. 서진아 씨는 여전히 예의를 갖췄지만 예전처럼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에게 인사는 했지만 더 이상 할머니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팔순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죠. 민준이와 준우 두 아이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사촌이었지만 예전만큼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공부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민준이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냉담할 줄 몰랐습니다. 반대로 준우에게 물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어머, 정말? 우리 준우 대단하다. 준우는 여전히 할머니와 친밀했습니다. 당연했죠. 준우는 할머니에게 상처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식사 후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들 모여봐.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준우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옆에.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를 의식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준이도 불렀습니다. 민준이도 이쪽으로 와. 민준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바로 옆이 아닌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사진이 찍힌 후 시어머니는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용돈 줄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꽤 두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받았지만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머니의 용돈이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엄마, 10만 원이야. 그래? 할머니가 많이 주셨네. 근데 준우는 얼마 받았을까? 민준이는 여전히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진아 씨는 민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이가 할머니를 멀리하게 만든 게? 하지만 곧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다고. 아이를 지킨 건 옳은 선택이었다고. 민준이가 12살이 되던 해 시댁에서 큰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였죠. 많은 친척들이 모였고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컸어요. 준우와 민준이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눈치챘습니다. 두 아이의 관계가 그리고 할머니와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잔치가 끝나고 2차로 가족끼리만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왜 할머니를 피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 피했어요. 그럼 왜 할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해? 그 순간 서진아 씨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 민준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씨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6살 때 생일 기억하세요? 준우 생일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했지만 민준이 생일은 집에서 봉투 하나만 주셨죠. 그리고 명절 때 준우한테는 새 한복을 사주시면서 민준이한테는 작년 거 입으라고 하셨죠. 어머니 생신 때는 준우한테 5만 원, 민준이한테 10,000원 주셨어요. 같은 손주인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시아버님 칠순 때였어요. 민준이를 보고 소심하다, 엄마 닮았다고 하셨죠. 친척들 앞에서. 야는 어머니는 의도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다 기억해요. 다 느꼈어요. 자기가
준우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아 씨는 계속했습니다. 민준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나는 할머니 손주 맞아? 라고. 8살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딸의 아이가 더 예쁜 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로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아이가 상처받는 걸 지켜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민준이는 상처받았고 이제는 할머니를 믿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아이도 알았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시어머니는 많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용서했지만 예전처럼 친밀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받은 상처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진아 씨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지킨 것, 거리를 둔 것, 모두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친구들과도 잘 지냅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없어도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준이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나는 소심한 게 아니야. 나는 조용한 거야.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민준이가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서진아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댁 갈등이나 부부 갈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아이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아이는 동등하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핏줄이든 며느리의 아이든 딸의 아이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은 아이에게 평생 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부모라면 손주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아이들은 느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의 당사자라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시댁이라도 아이를 상처 입힐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